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오후 11시 3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7만 달러 조금 안 되는 선에서 지금 반등을 굉장히 좀 잘 해줬죠, 최근에. 그래서 직전 신고점인 7만 3천 달러, 아마 73777이었던 것 같은데 7만 3천 달러 찍고 약 2달 정도 횡보 끝에 나름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이 반등은 이제 나스닥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매크로에서의 어떤 선반영들이 이제 또 크립토 시장에 한 발 뒤늦게 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뷰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또 그거를 재료로서 확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게 뭐 선후 관계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그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재료라는 게 있고요. 항상 그 재료 상승 타이밍 때 재료가 던져지고요. 그리고 그 재료가 던져지는 타이밍과 어떤 조정과 상승의 끝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이제 좀 됐어. 진행이 많이 됐어. 그래서 이 이상으로는 조정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내지는 상승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때 가서 항상 어떤 재료들이 또 이렇게 투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시 재상승을 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뭐 꺾인다든지, 아니면 추가 하락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서 항상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느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보시면요 굉장히 좋아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사실 피로했죠, 멘탈이. 왜냐면은 계속 오르는데 이거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대는 맞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때리는 게 언제 때릴지 몰라서 계속 약간 불안했던 심리가 한켠에 있었죠. 좋으면서도 시장은 오르니까 좋은데 이거 조정 올 것 같은데 언제 올려나 약간 이런 심리. 근데 이게 한 대 제대로 맞고 나니까 이게 또 좀 마음이 편해지고 이거 다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봉상 거기다 말아 올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이제 뭐 신고가 경신하면서 쭉쭉 나아가 준다면 이제 우리가 좀 기다렸었던 여름 핫썸머 상세가 알트들과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월봉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요런 월봉의 형태, 그리고 이번 5월달 월봉 장세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직전 음봉을 거의 다 말아 올렸고, 어쨌든 양봉인 거를 체크해 보시고 다른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알트들을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에 양봉이 있는 얘들, 최소한 양봉이 있는 얘들, 그리고 추가로 양봉 좀 크게 그려진 애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나름의 좀 어떤 내러티브, 그리고 이제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펀더멘탈도 괜찮다, 뭐 내러티브를 좀 관통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볼게요. 몇몇 개.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직전 음봉 거의 다 반 이상 말아 올렸죠. 말아 올리고 굉장히 좀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ETF 이슈로 인해서 뭐 다 말아 올렸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아발란체 같은 애들은 좀 아직 애매합니다. 굉장히 좀 약하죠. 어쨌든 그래도 양봉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솔라나 이런 애들이 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미들캡 중에서 이제 솔라나가 역시나 강하고, 그리고 아발란체는 그보다 조금은 약한 게 맞구나. 맞습니다. 여러분들 느낀 거 맞고요. 그리고 뭐 피스 이런 애들은 보시면은 뭐 아무리 뭐 락업 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과해요. 과하게 빠졌고, 그리고 실제로 음봉이죠. 음봉이라는 거는 그만큼 좀 더 많이 약한 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블러는 오히려 이게 4월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서
조금 이건 억지 양봉인 것 같긴 합니다. 억지 양봉인 것 같고 블러도 좀 굉장히 약한 편. 세이 같은 얘들은 조금 그나마 이제 전환은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웜홀도 뭐 이런 형태, 이런 얘를 뭐 신규니까 좀 뭐 강화를 하더라도 쭉 보시면은 좋습니다. 특히 페페 이런 얘들은 굉장히 좀 좋죠. 굉장히 좋고 신고가 그냥 아싸리 새로 찍어버렸고, 뭐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었지만 뭐 게임스탑 그런 걸로부터 이제 좀 이제 시작이 된 어떤 민코인의 불장이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어졌었고 조정이 좀 크게 오는 듯 했으나 다시 하여금 다시 이제 게임스탑 이슈로 GME 이슈로 팍 올라버린 그런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죠. 그래서 뭐 도지나 시바이누 이런 애들보다 확실히 페페가 지금 나름 신식 밈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게 올랐다. 직전 사이클 시체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따가 그 얘기 해볼게요. 페페라든지 어떤 밈코인과 지금 구코인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저도 계속 언급을 이거는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좀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총 FDV 그거 전체 이제 시총, 지금 현재 유통량 대비 어떤 평가 가능한 전체 시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요즘에 크게 나오고 초기 유통 작게 나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VC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걔네들이 많이 먹겠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함축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이클을 이런 모형화 형태로 보시면요, 이거 많이 봤죠. 머니플로우 사이클.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고 그 다음 라지캡으로 가고 그 다음 미들캡, 그 다음 로우캡으로 갔다가 한번 돌고 나면은 다시 뭐 비트코인이나 뭐 피아스로 들어왔다가 다시 어느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도는 그런 형태로 한 두세 번 반복되고 한 사이클이 끝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뭐 17년도 21년도로 진행이 되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작년 10월 정도로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 ATF 페이크 기사 빵 뜨면서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을 알렸고, 상승 시작을 알렸고,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애들 좀 많이 따라갔고, 아바란체 많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준 메이저 많이 좀 따라갔고, 그 다음에 뭐 업비트 이런 데서도 잡코인들 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번 4월 둘째 주 정도 그때쯤부터 해서 이제 한 첫째 주 둘째 주부터 빠른 얘들은 3월 말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이상의 어떤 추가 상승 동력을 좀 잃고 좀 빠지거나 아니면 뭐 하락을 좀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비트코인 좀 돌아오거나 이제 피아트로 좀 전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좀 많이 안 빠졌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지금의 이더리움의 형태는 라지캡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ETF 이런 것들로 같이 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런 이슈들 연동이 되어 있고, 이제 좀 그 지위 자체가 그쪽으로 좀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회복 많이 해주고 반등해주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 계속 돈 돌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5월 그리고 6월에 에어드랍이 굉장히 좀 노다지일 것 같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5월 달에는 시장이 뭐 좋지 않았었던 만큼 뭐 어떤 에어드랍이 좀 뭐 크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에겔 레이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당장 거래가 되지 않는 형태로 에어드랍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체감을 많이 못했다라면은 6월에는 진짜 지금 또 장세도 조금 다시 좋아졌겠다, 올라왔겠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GK 그리고 레이어 제로 요런 친구들 좀 올 것 같다라는 거의 이제 확신의 무빙 좀 보이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많이 있죠. 뭐 5월달에 이제 뭐 GK 링크라든지 아니면 6월달 TC 얘기된 게
모브 프로토콜이라든지 그 LRT 플랫폼에 이제 켈프다오라든지 켈프다오가 아니죠. 켈프다오 맞죠. 켈프라든지 그런 친구들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준비 많이 해두셨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6월 달에는 그래도 좀 4월, 5월 달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좀 상쇄할 만한 그런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비트겟 그리고 바이비트에도 뭐 프리마켓 이쪽으로 공지가 나왔는데 GK링크, GK싱크 그리고 레이어 제로 요거 지금 두 개 OTC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오넷 같은 경우도 6월달에 TG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 또 나오고 그래서 핫한 것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분기가 곧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고 이제 끝나갈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나오고 이제 3분기에부터는 또 이제 다른 메이저 L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아마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좀 장세가 좀 굉장히 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미국 그 대선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외가 대충 보면은 뭐 GK싱크 요거가 지금 0.76 매수 원하는 게 0.76이네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에이보에서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0.63 이 정도 되는데 장외 가격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가격대는 아니고 참고하는 정도? 요 정도로 거래가 되는구나. 요 위아래 수준에서 초반 가격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통량도 공개가 됐죠. 총 그 유통량 공개가 됐기 때문에 좀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레이어 제로 아이오넷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블라스트 맞아. 블라스트도 6월이라고 하던데. 블라스트가 이제 6월 25일이었나요? 6월 26일. 그리고 GK 싱크가 6월 13일이라고 이제 뭐 그런 내부 정보 뭐 이런 것들로 좀 돌았던 것 같은데 어베일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나오겠네요. 어베일도 나올 것 같고 여기 다 몰려 있네요. 그리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쭉 보고 마켓캡 한번 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나서 코인들이 되게 많이 상장이 되잖아요. 바이낸스 코인이 상장이 되고 나서 코인의 이제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나타낸 지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옛날에 상장된 것도 있어요. 뭐 오디라든지 몇 달 전 것도 많이 있네요. 오디, WIF, 지토, 주피터 밈, AI, 에테나, 이더파이 뭐 이런 데들 많네요. 쭉 보시면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고 나서 상장이 되기 전과 상장이 되고 나서 지금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지금 좀 긍정적인 친구들 많이 없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거의 다 바이낸스 직상장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직상장이 아닌 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지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바이낸스 상장 자체가 굉장한 호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팍 오르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보통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요거 두 개 말고는 거꾸로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가 어렵네요. 말고는 뭐 지토, 주피터, 밈, AI, 이더파이, 에테나, 로닌, 피스, 바운스빛, 폰크자이, 픽셀 이거 다 직상장이잖아요. 거의 다 그죠? 뭐 상장 딴 데서 하고 뭐 한두 시간 내에 다 상장한 거라서 블러는 조금 논외네요. 블러 같은 경우는 딴 데 좀 오래 있다가 바이낸스 상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자체가 오히려 그때보다 안 좋은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고 타오? 비트텐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이낸스 지금 상장 자체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요거 글 내용 되게 좋더라고요. 좋아서 가져왔는데 요것도 다 듄에 있습니다. 듄에 있고 듄 대시보드 가서 보시면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프로젝트가 상장을 하고 나서 초반에는 유통량을 얼마 안 풀어봤자 막 10% 20%밖에 안 풀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시총을 그 유통량 곱하기 이제 단가 하면은 전체 이제 그 프로젝트 시총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현재 유통 시총은 낮더라도 전체를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총을 가진 애들이. 그렇다는 거는 곧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물량이 이제 점점 락업 해제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이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덤핑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가 그런 걸 감수하고 매수를 갈겨야 되는 그런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가격 추이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그런 애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요즘 핫한 밈코인들 같은 경우는 상장과 동시에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오픈, 런칭, 상장과 동시에 전체 물량의 100%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유통 시총이 곧 그냥 전체 유통 시총 그게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뭐 피스라든지 뭐 티아라든지 이런 얘들은 초기에 뭐 니네들의 뭐 에어드랍 뿌려봤자 뭐 기껏 테파야 뿌린다고 뿌린 게 뭐 한 20% 30%인데 그런 얘들 뿌려도 뭐 말로는 뭐 1년 락업해서 초반에 유통 안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게 단가를 계산했을 때는 전체 시총이 너무 크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VC 장사고 VC 애들 파티고 니네 프로젝트 애들 돈 먹고 돈 먹는 거 아니냐, 우리 거 돈 빨아먹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못 모르고 막 다들 그랬잖아. 뭐라고 했냐면은 비트 가서 뭐 살까 하면은 뭐 비트 사야 되는데 근데 리플이 더 싸네? 그냥 리플 사야겠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300만원이고 리플은 200원이니까 오르더라도 리플이 더 많이 오르겠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단순한 생각.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유통량이라든지 뭐 전체 시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그 단가 자체만 보고 좀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뭐 분석이라든지 이제 뭐 애널리스트 같은 애들이 좀 글도 쓰고 해서 좀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좀 호락호락하지 않게 좀 시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사실 뭐 상장하고 출시되고 이런 프로젝트들로부터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수익률을, 우리가 굉장히 좀 낮은 수익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또 밈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또 밈코인들을 그냥 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이죠. 밈코인은 뭐 유통량 뭐 속이는 것도 없고 장난질 하는 것도 없고 어차피 전체 풀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 정도 급 제외하면 어차피 뭐 그냥 저기 뭐 니네들이 뭐 아무리 뭐 근본이라고 하는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에이다 뭐 이런 애들도 시총 높지만, 폴카다 이런 애들 높지만 결국엔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밈코인이랑 다를 게 뭐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는 관점에서 밈코인이랑 다를 게 없지 않냐, 뭐 이런 좀 마인드로서 시장에서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밈코인들 되게 많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낸스의 움직임이 이번에 있었어요. 공지로 대놓고 공지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바이낸스 공지 한번 보시면은 있어요. 뭐냐면은 요렇게 대놓고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 그저께 나온 거거든요. 그저께 글. 그래서 뭐 제목은 이제 뭐 모든
프로젝트들에게 이제 뭐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받는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들이 이제 도대체 뭐라고 하냐, 그리고 보면 얘네들도 정확하게 그런 걸 언급을 해요. 딱 이 단어를 언급합니다. 이 문장을. 여기서도 이제 지금 나왔었던 게 low float 그리고 high FTV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좀 덜 합니다. 덜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low float and high FTV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 친구들, 이거 한국어로 볼까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결국에 개미 투자자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런 VC들과 프로젝트들이 이제 좀 폭리를 취해서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보고서를 대놓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좀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제안을 이거를 보고 글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죠, 실제로 프로젝트 팀에서. 그래서 이게 결국에 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기회냐면은 바이낸스가 이제 어떤 무빙을 취할지 대놓고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추후에 뭐 몇 달 뒤부터 이제 실제로 좀 로우 캡으로 출시가 되는 얘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진짜로. 이 친구들이 보시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상장할 만한 구석들이 되게 많잖아요, 얘네들이. 플랫폼 플랫폼 이제 런치풀이 있고, 이번에 뭐 메가드롭 냈고, 그리고 뭐 얘네들 그냥 직상장 대놓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프로젝트 선별해가지고 출시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출시를 한다 라고 하면요, 일단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영어 되시는 분들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바이낸스가 한다 그러면은 여기 왜 런치풀 런치패드 있잖아요. 요거들도 지금 얘네 초기에 런치풀 초기에는 시총이 굉장히 낮은 얘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꾸 밝아지죠? 런치패드 초기에는 시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친구들이 보통. 뭐 물론 옛날이기도 했고, 그때는 뭐 VC 이런 것들도 많이 없었고, 투자자 자금도 좀 많이 못 받았었던 시절이라서 뭐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쨌든 이런 애들이 많았을 때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졸업 기회도 많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상장하자마자 진짜 막 와우 이게 맞아 막 하는 그런 좀 기회들 많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 좀 바이낸스 덕분에 한두 번 정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바이낸스 충분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좀 타파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낸스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 잘 관찰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발자취에서 우리 좀 포텐셜을 가질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내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부터 기회가 뭐가 될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그래서 그리고 요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다 듄 자료인데요. 프로젝트가 초기에 커뮤니티에다가 공급하는 물량 보시면요, 실제로 굉장히 작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주피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주피터는 진짜 뭐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주피터도 나름 되게 혜자 에어드랍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40%나 뿌렸었고, 앱토스, 뭐 아비트럼, 세이, 수이 다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애들은 프로젝트가 크고 투자 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능했었던 것도 있지만 밑에 쭉 보시면은 20% 남짓이에요 요즘에. 대세가 스타크넷 18%, 많다 21%, 뭐 셀스티아 20%, 사가 15%, 다이멘션 디멘션 13% 정도, 한 15% 내외에서 조금 있으면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요즘 방금 이제 말했던 애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풀리지 않은 물량이 80%인데 지금 이미 20%, 15% 물량만으로 시총이 다 30위권 안으로 막 들어와 버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총 니네 전체 이거 5배 뻥튀기 되면은 무슨 이더리움급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많이 풀린 얘들이 이거 분석글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풀린 얘들이 그만큼 시총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시총 그 단가 유지가 안 되고 좀 많이 이제 별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포괄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민코인이면은 이거 그냥 100%예요, 다 바로.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이 있고, 최근에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아두시고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풀어간다면 또 되게 좋은, 우리들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좀 생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 에어드랍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막 다 물량도 저렇게 풀면서 다 뭐 예치를 해야 뭐 포인트 주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예치는 또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 진짜 너무 시장이 많이 변했죠. 너무 이상하게 변했죠. 안 좋게 변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좀 요런 내용들을 담아봤고, 그리고 이거 한번 쭉 볼까요? 비트코인 현재 71,100달러 올라왔네요. 맞아, 이더리움은. 그리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원래 이제 이번에 그 ETF 승인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그거 없었으면은 저는 사실 ETF 이번에 거절 당한 날이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거절 당하면 어쨌든 떨어질 테니까, 기사 나면 떨어질 테니까, 뭐 조금 떨어지든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저점. 그리고 어차피 승인은 올해 기정사실화인데 결국 8월 안엔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두세 달만 존버한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무조건 오를 거다 라고 많이들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결국 거절이 된다 라는 게 떴을 때 저점일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며칠 당겨가지고 바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단기로 좀 오를 수 있겠지만은 이더리움도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 오히려 거절이 나면은 여기서 지금 조금 이제 상승 기대감으로, 그 승인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게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조차 또 조점일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 계획을 한다면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고가 다시 뚫으면은 쭉쭉 나가겠죠. 그리고 분부 뭐 방어력 너무 좋고요. 솔라나 회복력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니어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니어도 진짜로 뭐 AI 이런 거 섞으면서 하락한 거 거의 다 말아 올리고 8달러 수준에서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페페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이번에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눈에 띄는 게 참 높은 애들 많이 없긴 해요. 다 갈아 엎어야 되는데. 카스파도 좋네요. 카스파도 지금 이거 거의 그거 아닌가요? 카스파 왜 이렇게 좋죠? 카스파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몇몇 애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온도 이런 애들 좋고, 온도라든지 페페, 카스파 좋고.
아비트럼도 이번에 뭐 이더리움 떡상하면서 이더리움 패밀리들 다 따라갔죠. 뭐 아비트럼, 메이커다오, 뭐 ENS 뭐 등등등. 비트텐서, 수이 뭐 세이 이런 애들은 뭐 반토막 나이는 반토막 이상인가? 반토막 정도 나이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좀 과매도 구간은 벗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요 정도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윈터블 X랑 빔 X 둘 다 좋네요. 온도 역시나 나쁘지 않고, 에티나도 이번에 좀 초반에는 하락, 초반에 좀 버티나 싶더니 역시나 속절없이 하락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 좀 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쭉쭉 봅시다. 저도 보고 있어요 지금. 저 팬들이 진짜 또 너무 반등이 좋았죠. 이더리움 저거를 업고 봄도 많이 올랐네. 봄.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상황은 대충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5월 상 좋게 뭐 마무리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핫썸머 기대하는 만큼 또 좋은 시절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